오늘은 미니벨로도 여러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재미삼아서 제가 이렇게 계급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어 본 거고요. 미니벨로도 여러가지 브랜드들이 있고 브랜드들마다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여러가지 제품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서열 1위에 올라와 있는 몰튼 미니벨로입니다. 이 몰튼이라는 브랜드는 미니벨로를 타시는 분들한테도 조금은 생소한 그런 브랜드일 수도 있는데 가격대가 어마어마한 끝판왕 미니벨로의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몰튼 미니벨로는 어떤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가 정말 장난이 아닌데 가장 비싼 모델인 몰튼 뉴 시리즈 더블 파일런이라는 모델인데 가격대가 맞아? 3천만원? 가격대가 3,880만원이라고 하네요. 와, 어마어마하다 진짜. 개인적으로 저는 이 가격을 주고 이 미니벨로는 구매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 몰튼 미니벨로를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실물이 정말 이쁩니다. 이 트러스 구조의 이 프레임 형상이 정말 이쁘고요. 외형적인 그런 클래식 감성이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제품 퀄리티가 정말 좋은 그런 미니벨로 중에 하나입니다. 에펠탑, 맥라렌의 F1 머신 건축에 주로 쓰이는 트러스 구조를 적용한 스페이스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왠지 에펠탑의 형상을 좀 기억나게 하는 그런 구조로 생겼고요. 지금 이쪽이 핸들바가 있고 프론트 서스펜션이 굉장히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노면의 충격을 이쪽에 있는 이 부분에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서 만든 그런 서스펜션 방식인 것 같습니다. 플렉시터 프론트 서스펜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어 서스펜션인데 이렇게 서스펜션이 있고 앞쪽으로 이 밸브 모양이 있는데 이 밸브 모양을 조작을 해서 이 서스펜션의 강도를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프레임의 재질은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들어졌고요. 클래식한 그런 자전거에 주로 쓰이는 재질인데 이 몰튼 미니벨로는 핸드메이드 방식의 자전거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와, 진짜 예쁘다. 지금 가격대를 한번 쭉 보게 되면 가장 비싼 모델이 3,880만원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가장 저렴한 모델이 398만원입니다. 지금 이 가장 저렴한 모델이 398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미니벨로 중에 가장 비싼 미니벨로가 버디 R 지금 제가 타고 있는데 그 모델도 333만원에 구매를 한 모델인데 지금 그것보다도 더 비싼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몰튼이라는 브랜드는 누가 뭐래도 미니벨로 브랜드에 있어서만큼 최상위 탑티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브롬톤입니다. 아마 미니벨로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이 브롬톤이라는 브랜드는 한 번쯤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미니벨로 중에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저도 브롬톤을 직접 타봤고 현재도 유사 브롬톤을 가장 잘 타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게 잘 만들었다고 항상 느끼는 게 폴딩했을 때의 사이즈하고 그리고 주행성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안정성도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완벽한 미니벨로라고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몰튼이라는 미니벨로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폴딩이 되지 않는 그런 미니벨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작게 폴딩이 가능한 브롬톤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롬톤을 쭉 한번 보게 되면 가장 비싼 모델인 티타늄 버전의 브롬톤이 있고요. 가격대는 800만원대이고요. 그 다음 P라인 400만원대의 P라인 그리고 300만원대의 C라인
그리고 A라인도 있기는 한데 A라인은 거의 이제 브롬톤을 타시는 분들은 잘 구매를 하지 않는 그런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구매를 하시는 모델이 C라인이고요. 프레임 전체가 스틸 구조로 된 엄청나게 튼튼한 그런 미니벨로입니다. C라인 같은 경우에는 튼튼하고 다 좋지만 무게가 많이 무겁고 잘 안 나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C라인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모델이 P라인인데, P라인 같은 경우에는 포크와 리어 프레임이 티타늄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 드레일러 같은 경우에도 외장 스프라켓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쾌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C라인 같은 경우에는 내장 기어 방식이라서 조금 무겁고 구름성이 좋지 못한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단점을 다 보완한 그런 미니벨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브롬톤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이 P라인 이 모델을 가장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립니다. 가격대는 조금 비싸긴 하지만 좀 비싼 만큼 오래 탈 수 있는 그런 미니벨로이기 때문에 한번 구매를 해두시면 평생 소장해도 좋을 만한 그런 미니벨로입니다. 특히나 C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색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핫한 체리 블라썸 스페셜 에디션 모델인데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색상입니다. 정말 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드 자전거나 MTB를 타시는 분들도 브롬톤은 다 한 대씩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인기가 정말 좋은 그런 브랜드인데 가장 큰 단점이 가격 대비 성능이 그렇게 좋지 못한 부분인데, 요즘에 또 유사 브롬톤들이 가성비 좋게 많이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좀 브롬톤을 사기에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된다면 유사 브롬톤을 구매를 해서 브롬톤의 재미를 느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미니벨로 3대장입니다. 흔히들 미니벨로 3대장이라고 하면 브롬톤, 버디, 턴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 개인적으로 미니벨로 3대장 중에 제가 브롬톤을 버디와 턴보다 더 높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판매량이나 브랜드의 인지도를 보면은 절대 버디와 턴과 동급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에 위치를 해놨습니다. 버디와 턴 그리고 최데크가 있는데, 일단 이 버디 미니벨로 같은 경우에는 앞뒤 서스펜션이 있는 일체형 프레임을 가진 그런 미니벨로고요. 제가 지금 현재도 가장 잘 타고 있는 미니벨로 중에 하나입니다. 가격대는 가장 비싼 모델이 333만원, 물론 더 비싼 모델도 있기는 하지만 롤로프 디스크 14단 모델인데 600만원에 지금 가격대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롤로프 버디 같은 경우에는 기어 방식이 내장 기어 방식이라서 사실상 이 롤로프 모델을 600만원을 주고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들 좀 타시는 모델이 버디 R인데, 로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만족할 만한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이 빨강색 이 모델인데 가장 최근에 나온 그런 모델이고요. 이 버디 미니벨로의 특징은 앞뒤 서스펜션이 있고 프레임이 접히지 않는 일체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승차감이 뛰어나면서 잘 나가는 전천후 미니벨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는 휠베이스의 간격이 좁고 포크의 구조가 이중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핸들링이 굉장히 민감한 편입니다. 이 앞쪽에 캐리어 블럭을 장착할 수 있는 홀이 없기 때문에 가방을 장착을 하기가 굉장히 조금 불편하고요. 물론 가방을 장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억지로 장착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단점이고요. 20인치 미니벨로 중에 폴딩했을 때 굉장히 좀 작은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빠른 주행성이나 승차감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릴 수 있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턴 미니벨로인데, 이 턴 브랜드의 미니벨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상급 모델인 턴 버지 모델을 보여드리면, 제가 턴 버지 X11을 실제로 오랫동안 좀 타봤기 때문에 미니벨로 중에 가장 빠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만큼 밟는 대로 쭉쭉 잘 나가는 그런 미니벨로인데, 바퀴의 사이즈는 20인치인데 20인치 사이즈 중에서 406 사이즈가 있고요. 그 다음 451 사이즈가 있는데 451 사이즈가 더 크기 때문에 항속성에 더 유리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바퀴가 미니벨로 중에서 큰 편으로 속하기 때문에 항속성이나 그런 속도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추천드리는 모델이지만, 폴딩했을 때의 크기가 조금 크기 때문에 접어서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미니벨로입니다. 알루미늄 프레임이지만 굉장히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무게가 조금 나가시는 분들이나 신장이 크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좀 유리한 그런 미니벨로고요. 안장과 핸들 사이의 간격도 일반 미니벨로보다는 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신장이 크신 분들이나 체중이 조금 나가신다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자주 추천드리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턴버지 같은 경우에도 단점이 있는데, 잘 나가지만 승차감이 많이 하드한 편이라서 승차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평지에서의 그 속도감, 다 뛰어난 그런 미니 스프린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레이크도 역시 이합식 디스크 브레이크 중에서도 등급이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미니벨로에서는 좀 오버 스펙일 정도로 잘 잡힙니다. 폴딩의 부피는 크지만 빠르게 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대장 모델 중에 마지막 체데크인데, 이 체데크 미니벨로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국산 브랜드의 미니벨로입니다. 풀카본 프레임을 베이스로 만든 브롬톤 방식의 그런 미니벨로고요. 최근에 이 체데크 미니벨로가 브롬톤의 소송에서 이겨서 핫했던 그런 미니벨로 중에 하나인데, 브롬톤에서 소송을 걸었다는 이유 자체만으로도 이 체데크를 많이 의식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가격대를 보게 되면 브롬톤 못지않는 그런 고가의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산발이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거의 모든 파츠가 카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휠도 카본으로 되어 있고요. 프레임 역시 카본인데, 브롬톤 방식으로 이렇게 프레임이 접히는 구조인데도 카본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게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카본 프레임이기 때문에 프론트홀이 없어서 프론트 가방을 장착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이 체데크에 정말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구매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프론트 가방을 이용할 수 없는 이 부분이 저한테는 조금 치명적이어서 체데크를 구매를 하지 않았었는데, 성능만 놓고 본다면 정말 뛰어난 그런 미니벨로 중에 하나입니다. 안정성 부분이나 그리고 무게를 보게 되면 7.8kg로 엄청난 지금 초경량 미니벨로인데,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폴딩했을 때 들고 다니기가 좋고요. 폴딩을 해서 들고 다니면서 여행용으로 타기에는 정말 뛰어난 미니벨로입니다. 이 카본 프레임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카본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럽긴 하죠. 이 충격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막 다루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미니벨로고요. 애지중지 아껴가면서 타야 되는 그런 모델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 무게, 그리고 미니벨로의 전체적인 완성도, 속도감, 안정성,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뛰어난 프리미엄급 미니벨로이기 때문에 제가 세 번째로 위치를 했습니다. 이제는 버디 턴과 어깨를 나란히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미니벨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인지도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적으로 꼭 한번 타보고 싶은 미니벨로긴 한데, 제가 세상 모든 미니벨로를 다 타볼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없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타보고 싶긴 하네요. 그럼 이렇게 첫 번째 몰튼, 두 번째 브롬톤, 그리고 세 번째 미니벨로 3대장,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위치에 있는 타이렐과 바이크 프라이데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네 번째 타이렐과 바이크 프라이데이를 위치해 놓은 이유가 1, 2, 3등과 견주어도 좀 꿀리지 않는 그런 미니벨로이기는 하지만, 타이렐과 바이크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미니벨로는 아니고요. 타이렐 2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쉽게 구매를 할 수는 있지만 부품 수급이나 그런 모델의 다양성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번째에 위치를 해놨습니다. 바이크 프라이데이 역시 미국 브랜드의 자전거인데, 현재는 프레임셋만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프레임셋을 구매를 해서 다 조립을 해서 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현실적으로 구매를 하기에는 조금은 힘든 그런 좀 매니아층이 강한 브랜드의 미니벨로입니다.
타이렐 같은 경우에는 일본 브랜드인데 지금 한국에서는 타이렐 2부만 정식 수입을 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저도 타이렐 2부를 굉장히 잘 타고 다녔었는데 결정적인 이유 때문에 제가 방출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사진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안장과 핸들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좁습니다. 저는 그나마 안장과 핸들 사이의 간격이 조금 더 넓은 타이렐 2부 스포츠 모델을 탔는데도 불구하고 이 굉장히 좁아서 좀 중장거리 라이딩 하기에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신장이 170 정도 된다고 하면 딱 알맞게 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나오지만 그 이상이신 분들한테는 장기적으로 탈 수 있는 포지션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좀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하셔야 되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다온과 스트라이다가 있습니다. 제가 다온하고 스트라이다를 다섯 번째 위치해 놓은 이유는 다온은 정말 반접이식 미니벨로의 조상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다온이라는 브랜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래에 위치해 있는 이 모든 브랜드들의 그 미니벨로가 존재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거의 디자인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반접이식의 방식은 다 다온과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접이식 미니벨로의 조상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그렇게 고가의 미니벨로는 아니지만 독보적인 그런 방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 위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눈에 봐도 정말 특이한 구조로 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쪽 부분이 안장이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핸들바가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휠 사이즈는 18인치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세로 사이즈가 길기는 하지만 이 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손쉽게 접어서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 브랜드들의 미니벨로는 전부 다 반접이 방식의 미니벨로이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메디슨 바이크를 살짝 높게 위치해 놓은 이유가 이 티티카카, 크리우스, 사바, 키우, 그리고 플리트, 알톤 요 브랜드들은 다 다온 자전거에서 약간 디자인만 변경을 해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비슷한 그런 종류의 미니벨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메디슨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독보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반접이 방식이지만 이 델타 모델이 굉장히 독보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다혼 제품 중에 이런 프레임의 모양을 가진 제품은 없고요. 이 메디슨 미니벨로만의 차별화된 반접이식 미니벨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대가 나오네. 진짜 메디슨 델타 타고 국토정주도 잘 하고 왔고요. 그리고 제가 초창기에 이 메디슨 델타를 타고 다녔을 때 정말 자전거가 이쁘다는 소리를 진짜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독보적인 디자인이 매력있는 미니벨로라고 이 당시에도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브랜드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티티카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문용으로 추천드리는 1순위 미니벨로입니다. 가격대가 30만원 후반대에서 40만원 초반대로 가장 가성비가 좋은 브랜드입니다. 제가 이제 좀 저렴한 그런 미니벨로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먼저 추천드리는 그런 브랜드이고, 이 크리우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티티카카보다는 살짝 조금 비싼 그런 모델이긴 하지만 그나마 조금 가벼운 반접이식 가성비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바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가격 대비 부품 구성이 정말 좋습니다. 특히나 기어 단수가 높은 그런 모델을 원하신다면 사바 코리아 제품을 가성비 좋게 타시면 될 것 같고, 이 키후 모델과 플리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다홍과 유사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튀지 않고 깔끔한 모델을 원하신다면 키후와 플리트 모델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알톤 브랜드 같은 경우는 가장 구석에 이렇게 위치해 놓은 이유는 이 알톤 브랜드 자체가 미니벨로를 중점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브랜드는 아니기 때문에 가장 하위에 위치를 해놨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미니벨로 계급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정확한 그런 것도 아니고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